안녕하세요. 진심과 열정의 금융 유튜버 노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 펀드 매니저처럼 트레이딩하라. 내 포트 자산 현금을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하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법.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목들을 뽑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정말 험난하죠. 어떠한 투자법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수익을 낼 것이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차트만 보고 하는 스캘핑, 막 초단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초단타, 차트만 보고 하는 스캘핑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트레이딩만으로 정말 고수반열, 정말 이름난 부자 반열에 든 사람이 있나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워렌 버핏이 나는 단타 쳤다 이러진 않죠. 피터 린치가 단타 쳤다 이러진 않죠. 차트만 봤다. 물론 트레이딩만으로 부자가 돼서 유명해진 분은 계십니다. 제시 리버모라고 아시죠? 하지만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마지막엔 파산하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또 가족사나 본인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울증 같은 걸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트레이딩만으로. 어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되게 등락이 되게 어떤 막 기분 좋다가 막 떨어지면 막 기분 나쁘고 되게 그런 부분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년에 안 좋게 끝났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좀 자극적인 것, 좀 쉽게 돈 버는 법, 차트를 보고 여기 저점이고 도사처럼 사고 팔고 해서 수익 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더 흥미로워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나 트레이딩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정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투자 트레이딩 할까요? 자, 인류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 트레이딩 하라. 자, 내가 돈이 지금 시드 머니가 많건 적건 간에 물론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본의 크기를 떠나서 자본이 내가 가진 현금이 적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들 소중한 현금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정말 투자해서 마음 편하게 믿는 구석을 보면서 모멘텀을 보면서 성장성을 보면서 그 회사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투자하면 좋잖아요.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입니다. 그 회사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분석하라. 자, 회사를 분석하라. 자, 요런 부분에서 여기서 일단 갈립니다. 여기서 일단 무슨 말씀이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현금 흐름표 재무제 보면 머리가 아프대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나는 어려서부터 수학이랑은 안 친했어요. 숫자랑은 안 친했어요. 그러면서 차트 공부를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면서 이래요. 여기가 지지선 맞지? 여기 저항선 맞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재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트레이딩 하려는 그건 굉장히 용감한 생각입니다. 무모한 생각이 훨씬 어려운 가시밭길을 지금 가려고 발을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 최근에는 그런 말씀들은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는 정보가 넘쳐나서 탈인 세상이에요.
내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 모르고 현금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인기 유튜버들이, 상위 유튜버들이 정말 말도 너무 잘해요. 쉽게. 어떻게 보시라고 다 가르쳐 드려요.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심지어는 종목 추천도 해주는 유튜버, 종목 추천도 다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 종목이 이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뭐 물론 유튜브만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는 정말 책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읽어야 되고, 내가 어떤 강의를 돈 주고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 조금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만 있고 시간을 내면 충분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거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나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일정 부분 포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 포트에 뭐 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열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십 종목, 백화점 포트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 포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백화점 포트 몇십 종목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다 분석 가능하고, 내가 다 어떤 재료가 있고, 성장성이 어떠하고, 다 너무 잘 아는 주식, 다 관리가 되는 종목이라면 상관없어요. 다만, 어디서 누가 좋대더라, 뭐 재료가 터진대더라, 아무도 모르는 재료가 언제 터진다, 아니면 뭐 방송에서 좋다고, 그런 거 막 사서 나중에 뭐 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종목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분석하고 내가 아는 종목들이 내 포트에 있어야 하고요. 그 포트 종목 수가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다 분석 가능하다면. 다만 주식 때 현금 비중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현금 비중을 못 참아요. 현금도 투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현금 비중을 못 참아요. 반드시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가야 돼요. 10% 이상은.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면 30% 40% 만들어 놓으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종목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주식 때 현금 비중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example 패시브 전략 있고 뭐 액티브 전략 있고 상승장 하락장 전략 등이 있는데, 패시브 전략은 뭐냐면 지수 추종입니다. 상승장에서 쓰는 건데, 뭐 하락장에서 지수 추종하면 안 되겠죠. 상승장에서 지수의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이게 패시브 전략인데, 종목수를 상승장에서는 좀 늘리셔도 돼요. 많이. 그렇죠? 왜 내 종목, 내가 한 종목만 갖고 내 장은 오르는데 그 한 종목만 내리면 안 되니까. 근데 대체로는 좋은 종목들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에서 종목을 좀 포트의 종목 구성을 많이 가지고 두셔도 됩니다. 액티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률보다 내가 더 많은 수익률을 얻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몰빵 투자라든지, 뭐 물론 몰빵 투자, 한 종목 투자는 절대 하시지 말고요. 그건 정말 뭐 아니면 돈데, 뭐 포트의 종목 수를 어쨌거나 조금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건 뭐 하락장에서는 뭐 액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종목 압축을 또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뭐 부양 가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젊어서 또 씨도 좀 적고 승부를 좀 걸어봐야 겠다, 장도 좋은데, 이럴 때는 조금 그런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또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는 뭐 어떤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대 밸류 자체가, 그래서 좀 재료 위주로 포트 압축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펀드 매니저처럼 포트를 관리하면서 주식 대 현금 비중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오는 게 좋고,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많으면 좋겠죠. 저점에 내가 다시 기회를 봐서 현금을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자, 세 번째. 그래서 자, 지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잔고를, 또는 내 자산을, 내 현금과 주식을 관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종목 막 그날 막 신용
미수 풀로 때리면서 도박처럼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트레이딩도 내 잔고 포트를 가지고서 관리한다. 좀 오르면 어느 정도 익절할 부분은 뭐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더 아직 오를 것 같다 싶으면 불타기 더 그 가격의 비중을 더 많게 하든지 나중에 뭐 불타기 물타기는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손절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내 잔고 안에서 내 포트 안에서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내 자산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뭐 맨날 뭐 몰빵 투자하고 이러면 단타도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익절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날 손절하면 또 기분이 막 우울해. 감정 기복도 심해.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계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좌 관리. 잔고 관리. 방어적으로. 잔고를 점점 우상향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포트를 가지고서. 여러 종목의 포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져요. 포트에 내가 정말 분석하고 좋은 종목들을 담아놨다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따라서 잔고가 까진다고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잔고가 내려가는 계좌 잔고가 내려가는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내려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손절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자 주식 비중을 다 팔아버리고 현금 비중 100%다 이런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한은.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일정 부분에 어떤 금융 자산, 뭐 주식 자산 있는 게 당연한데 펀드 매니저도 뭐 현금 100%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 잔고가 다시 올라오면 유동적이잖아요. 주식, 코인 이런 부분들은. 잔고가 올라오면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잔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다 손절을 해버리면 현금만 남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90% 그냥 다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잔고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주식 비중을 가지고서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희망을 보는 거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셨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하에서 뭐 어디서 뭐 누가 추천해줬다 뭐 계잡주 누가 무슨 이거 언제 터질 거야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방송에서 얘기해서 샀어요 이런 거 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잔고를 보면서 포트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같은 부분 그쵸? 뭐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사잖아요. 포트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사는 것마다 수익이 났겠습니까? 손실 나는 종목 있어요. 당연히 신이 아닌 이상은 내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이상은 예?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손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수익 나는 종목을 일정 부분 익절을 하잖아요. 그럼 손실 종목도 일부 같이 팔면서 현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현금을. 내가 저점에 다시 잡을지 다른 종목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오르는 종목을 비중을 좀 키울지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손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종목 몰빵해서 맨날 단타 그날 데이 트레이딩 뭐 스캘핑 하면서 단타에서 뭐 갑자기 손절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손절 안 했는데 수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손절 못 합니다. 몰빵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계좌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람들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투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냐? 내가 매수 타점을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잡아내야지. 전량 몰빵하고 막, 야 여기 지지 자리야, 저항 자리야, 막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보면 신기해 보이죠, 그쵸? 결국에 다 지나간 차트 가지고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정말 100% 정확하면 세상에 가난은 없어졌을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가난은 아직 존재하고 주식 투자,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기술적 분석은 그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최근같이 뭐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도 막 급락을 하잖아요. 저점을 막 깨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V자 반등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고점을 막 치면서 최고점을 막 계속 쳐요. 그런데 막 거래량이 빵빵 터져요. 그러면 아, 세력들이 이때 파는 걸 수도 있겠구나.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물량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금 팔고 있구나. 나도 좀 같이 팔아줘야겠다. 이게 최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투심을 좀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지 저항도 다 마찬가지예요. 투심 파악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종목을 좀 많이 넓게 펼쳐서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하락장에서는 재료주 위주로 포트를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 추천에 갑자기 혹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별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 잘해서 돈 그렇게 잘 버는데 유튜브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자, 모두가 똑똑하고 노력하는 곳이 주식시장은 아니에요. 모두가 똑똑하고 노력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면 우리는 주식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똑똑하지 않고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막 나와서 막 달변으로 막 이 종목 꼭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사지 말고 한 템포 쉬세요. 매수 매도는 한 템포 쉬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막 오르는 장에 흥분해서 막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막 내리는 장에서 막 내린다고 투매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보면 그때가 내가 판 시점이 저점이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쵸? 내가 팔면 저점, 내가 사면 고점.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의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시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은 다 똑똑하지 않아요. 노력도 잘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시점, 내가 매수해, 이때 진짜 매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의 바보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시점이에요. 와, 도저히 공포감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고 이거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느끼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을 저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쉬세요. 한 템포 쉬고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힘든 주식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살아남는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노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